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에 나가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국부 유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사안은 중국에서 마치 무상으로 한국에 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막대한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방면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각종 보조금이나 대여금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다. 알고 보니 선물이 아니었다. 대나무만을 먹는 초식성 동물인 판다는 온순하기까지 하고 동물원의 마스코트로 여겨지기도 한다는데요. 티베트 동부나 중국 북서부에 서식하는 판다는 야생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1,800여 마리뿐인 희귀종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판다 부부의 2세 푸바오가 태어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된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사전 예약에 몰려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다는 세계 곳곳의 동물원에서 명물이자 흥행 보증 수표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판다는 귀엽다는 이유로 각국을 상대로 중국이 외교 선물로 보내준 가교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에 2차례나 판다를 보내는 등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현장에 판다를 일종의 무기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폐쇄되었던 중국은 외교를 오픈하며 판다를 보냈습니다. 귀여운 판다로 중국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판다가 중국의 강성 외교를 완화하는 보조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바오의 엄마와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 역시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 판다 선물을 약속하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상은 말로만 선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사실 세계 곳곳 동물원에서 사랑받고 있는 판다는 모두 중국의 소유입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판다를 오로지 대여 형식으로 해외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선물로 줬다는 판다가 실제로는 매년 10에서 15억을 중국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각국의 동물원들은 연간 10억 원을 넘게 판다 보호기금 명목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내야 하니 일부 국가에서는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생기는 것인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에든버러 동물원이 판다 반납을 고려하는 이유는 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립동물학회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필드는 판다 양광과 TNTN 관련 계약 변경을 포함한 경비 절감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운영을 중지하고 재정난을 맞은 동물원에 연간 100만 파운드, 약 15억 원의 판다 대여료가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에버랜드에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판다 2마리를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1994년 우리나라의 한중 수교를 기념해 밍밍과 리리라는 판다 한 쌍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 판다를 둘러싸고 외화 유출 등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판다를 중국으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판다를 보내준 것은 외교적인 선물로 무상 대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년 10억을 넘게 내고 있었으며 대여 기간 동안 판다를 관리하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판다를 국보로 여겨서 지난 블랙핑크가 맨손으로 판다를 만졌다며 비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국보인 판다를 함부로 대했다며 항의한 것도 모든 판다가 중국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이 만진 판다에 대해서는 중국 것이니 중국인은 만져도 된다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공짜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냐 라면서 당장 판다를 중국으로 데려가라고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희귀종이라 상점 모시듯이 대하듯 했는데 거기에다가 매년 수십억 관리비가 들어가니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세계적인 여론도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판다 외교를 넘어서 판다 대여 사업을 한다는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한다라면서 중국의 판다가 10에서 15년 한국에 머물면서 수백억이 지출된다면 장사한 거지 선물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액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보물인 판다를 잘 키우라며 큰 소리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속국 프레임을 씌워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방송에서는 태권도는 한국 것이 맞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므로 태권도는 결국에는 중국의 무예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도 내보내서 이번엔 태권도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주변 나라에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선물조차 장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중국이 한국의 국교를 처음 열었다며 보내준 판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친환경 보조금 어디로 가나?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친환경 관련한 보조금이 상당히 중국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국산 전기 이륜차의 경우 2년간 약 170억 원이 지원되었고 중국 기업만 살려준 꼴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반대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는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산 전기 이륜차나 전기 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에 돌아다니는 전기버스의 보조금 중에 30% 정도인 약 400억 원이 중국산 전기버스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미래 차시장 패권을 중국이 거머쥔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사업 전환 국면에 한국이 중국 기업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자칫 전기차 시장 일부가 중국에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역시 2020년 기준으로 중국산이 32%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20%에 비해서 10% 넘게 상승했는데 이 역시 국고에서 상당히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친환경 정책은 좋지만 이것을 국내 산업 육성이 아닌 중국 기업 배를 부르게 한다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전기요금에서 나가는 방식이라 추후 전기요금 상승 요인도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산 패널들이 무분별하게 한국에 들어와 더욱 한국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그런 보조금도 안 주는 판에 한국이 중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보내니 오히려 한국이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세 번째, 중국에서 오는 우편 요금, 한국이 내고 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등 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가의 우편으로 저렴하게 한국에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러한 우편 요금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1,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했는데 한국까지 배송료가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한국에서 상당히 지불해 주는 것이고 한국에서 매년 중국에 우편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다. 한국에서조차 배송료 2,500원 정도가 붙는데 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생겼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만국 우편연합 UPU의 협정에 따라 선진국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룹 2에 속해 중국 그룹 3에 비해 윗단계라 한국이 부담하는 우편 취급비가 더 비싼 것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실 중국의 우편 요금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140년간 가입해온 UPU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보고서는 미국이 연간 3에서 6천억 원으로 중국 우편물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SMP는 트럼프 대통령이 UPU를 탈퇴하면 중국의 소상공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선진국의 배송비에 기대서 저렴한 물건을 엄청나게 배송해왔던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개발도상국 포지션에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는 G2라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중국이 세계경제 G2라고 하면서도 온갖 이득은 뒤로 보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중국이 한국에서 유출해가는 각종 국부들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각종 중국의 행태까지 더해져 더욱더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